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2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하며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결혼할 때 데려온 며느리 수진이는 참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얌전하고 예의 바른 게 시댁 어른들께도 늘 정중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대형마트에서 일하며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수진이 얼굴에 그늘이 져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며 밝게 인사하던 아이가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는 게 이상했습니다. 민호한테 물어봐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수진이와 민호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수진이는 정말 수줍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족 같아졌거든요. 특히 제가 감기 몸살로 누워있을 때 죽을 끓여다 주고 명절 때마다 시댁일 도와주러 새벽부터 와서 전 부치고 그러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수진이가 요즘 부쩍 말수도 줄고 웃음도 적어진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시댁에서 눈치 주는 게 있나 싶어서 민호한테도 잘해주라고 몇 번 말했는데 민호는 엄마, 수진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하면서 별 문제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김장김치가 떨어져서 수진이가 일하는 대형마트에 장 보러 갔거든요. 사실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마트에 들어서니까 평일 오후라 그런지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카트를 끌고 이것저것 담으면서 수진이가 일하는 고객 서비스 데스크 쪽을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멀리서 봐도 우리 수진이가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정중하게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어디 가서도 인정받겠구나 하고 흐뭇하게 생각하며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고객 서비스 데스크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걸 제품이라고 파는 거야?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손님 하나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우리 수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고객 컴플레인인가 보다 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하지만 그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공격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유통기한 하루 지난 걸 모르고 팔았다고? 어떻게 변상할 거야? 그 남자의 손에는 우유 한 개가 들려 있었는데 제가 멀리서 봐도 유통기한 스티커가 어제 날짜더라고요. 물론 마트 직원의 실수가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루 지난 우유라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교환해 주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실수입니다. 바로 새 제품으로 교환해 드리고 추가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는데 그 남자는 더욱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상? 나 이거 애기 먹이려고 산 건데 만약에 애가 탈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들 이런 식으로 장사해도 되는 거야?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거든요. 저는 멀찍이 서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실 저도 젊을 때 구멍가게 하면서 별의별 손님들을 다 상대해봤거든요. 물건값 깎으려고 트집 잡는 사람,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 외상값 안 주고 튀는 사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의 태도를 보니까 딱 봐도 고의로 트집 잡는 타입이었습니다. 유통기한 하루 지난 우유 가지고 마치 독 먹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걸 보니까 말입니다. 그때 마트 매니저로 보이는 40대 남자가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고객님? 아, 매니저님이시죠?
이 직원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매니저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수진이를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고객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김수진 사원, 이런 실수가 또 있었네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또 있었다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카트를 버려두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수진이가 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는데 그 악질 손님은 그것도 모자라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의하겠다고? 이미 늦었어. 당신 같은 직원 때문에 이 마트 이미지가 다 망가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간이 뭔데 우리 수진이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수진이는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직원일 뿐인데 마치 무슨 큰 죄라도 진 것처럼 몰아세우는 저 남자의 모습이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우유곽을 휙 던지며 수진이의 뺨을 후려쳤거든요. 짝!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뺨을 감싸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며느리를 때려? 50년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제 다리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내 새끼한테 손을 대. 제 목소리가 마트 안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 보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이쪽을 돌아봤고 수진이도 놀라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설마 제가 여기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수진아, 괜찮니? 저는 수진이에게 달려가 뺨을 살펴봤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친딸도 아니고 시집 온 지 3년 된 며느리지만 그 순간 정말 제 친딸 같았습니다. 어떤 할머니세요? 여기 관계자도 아닌데 끼어들지 마세요. 그 남자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관계자가 아니라고? 이 아이는 내 며느리야. 이 못된 자식아. 제 고함에 그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방진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며느리든 뭐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나서실 일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유통기한 하루 지난 우유 하나 가지고 사람 뺨을 때려도 되는 거야? 저는 그 남자 앞에 바짝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제 키는 155cm도 안 되고 그 남자는 175cm는 좋게 넘어 보였는데도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남자가 제 기세에 눌려서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너 지금 당장 내 며느리한테 사과해. 사과라니요? 제가 왜?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그 남자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너 오늘 여기서 가만 안 놔둔다. 그때는 정말 그 남자를 때려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남의 멱살을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참을 수 없었거든요. 마트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저희를 구경하며 웅성거렸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진정하라고? 내 며느리가 뺨 맞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저는 매니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제야 매니저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그 남자를 말렸습니다. 고객님, 손님께서 먼저 폭력을 사용하시면 안 되죠.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합시다. 폭력? 저 여자가 먼저 내 멱살을 잡았는데요. 그 남자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 직원을 때릴 이유는 없다는 표정들이었거든요. 한 손님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무리 그래도 직원한테 손을 대시면 안 되죠. 맞아요. 유통기한 하루 지난 걸로 뺨을 때릴 일은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 남자도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멱살을 잡긴 했지만 그 전에 네가 내 며느리 뺨을 때렸잖아. 그걸 본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저는 그 남자를 계속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네가 뭘 잘못했다고 뺨을 맞아야 하는데. 바로 그때 마트 점장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신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 관리 실수도 저희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남자가 기회라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잘못이 똑같다고, 실수와 폭력을 같다고 보는 거야? 유통기한 하루, 진한 우유 때문에 사람 뺨을 때려도 된다는 거야? 제 목소리에 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고요. 할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객님, 아무리 그래도 직원에게 손을 대시면 안 되죠. 점장이 그제야 제대로 된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세간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보네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 정도로 끝낼 거면 애초에 뺨을 때리지나 말았어야죠.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네 딸이 직장에서 뺨 맞아도 그렇게 말할 거야? 그게 내 며느리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여기서 안 보낸다. 제 기세에 눌렸는지 그 남자는 결국 수진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뺨의 붓기는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야 저는 조금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의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였거든요. 그 남자가 황급히 마트를 나가고 나서 점장이 저와 수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보호를 제대로 못해서. 점장님, 말로만 죄송하다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손님이라고 해서 직원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안전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지? 수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이런 손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트집 잡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어머님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그냥 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혼자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누군가와 다투는 걸 싫어하고 항상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아이가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네, 어머님.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절대 사과하지 마.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하는 거야.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 줬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너한테도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지. 그런데 너는 남편으로서 알아차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너무 둔했네요. 수진이가 요즘 표정이 어두운 게 그냥 피곤해서인 줄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수진이한테 더 관심 가져. 그리고 직장에서 부당한 일 당하면 참지 말고 바로 항의하라고 해. 그런데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진이가 회사에서 돌아와서는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습니다. 뭐라고? 왜? 그날 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고객과 실랑이를 벌였다고. 매니저님이 저를 불러서 앞으로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명백한 피해자인 수진이를 오히려 문제 삼는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이라니? 누가 민원을 넣었는데? 그날 그 손님이요. 할머님이 자기를 폭행했다고. 그리고 직원이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자기가 먼저 뺨을 때려놓고 오히려 민원을 넣다니. 정말 뻔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뭐라고 했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시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문제가 생기면 계약 해지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말 무서워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아, 회사에서 CCTV 확인은 안 해봤어? 그것도 그 손님이 반대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함부로 볼 수 없다면서요. 정말 교활한 인간이었습니다. CCTV를 보면 자기가 먼저 폭력을 썼다는 게 증명될 테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수진이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혼자 마트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는 모르게 말이에요. 점장과 직접 얘기해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마트 사무실을 찾아가니 점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아, 어머님. 어쩐 일로. 점장님, 우리 수진이 일로 얘기 좀 하러 왔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앉으세요. 점장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있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점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수진이 정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점장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그 고객분이 본사에까지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김수진 사원이 불친절했고, 보호자라는 분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폭행이라뇨? 제가 언제 폭행을 했다고 하는 겁니까? 옷깃을 잡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점장님, 그 사람이 먼저 우리 수진이 뺨을 때렸잖습니까? 그걸 본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본사에서는 고객이 제기한 민원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경고 조치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한 번만 더 있으면 계약 해지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피해자인 우리 수진이를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잖습니까? 점장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직원이 고객한테 뺨 맞아도 참으라는 겁니까? 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점장님은 이 일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양심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하고 싶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요즘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객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입니까? 네,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은 스토킹이나 협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요. 상담사가 관련 법률과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모두 메모했습니다. 노동부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방법, 심지어 민사소송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마트에 CCTV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거든요. CCTV요. 어떻게 확보하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집에 돌아와서 민호와 수진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제대로 싸워봅시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노동부에도 신고하고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만 살지 맙시다.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을까요? 너무 일이 커지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네가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런 인간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민호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엄마, 수진이 직장 생활에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그럼 뭐, 평생 맞고 살라는 겁니까? 그런 직장이면 그만두는 게 낫죠. 저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며느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며느리가 직장에서 손님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회사에서는 며느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마트 CCTV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목격자들도 많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폭행 신고로 접수하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CCTV도 확보해 드릴게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낸 게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 제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님, 고객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취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지역 신문사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입니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취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며칠 뒤 기자가 저희 집에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즘 이런 감정 노동자 피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이 당하고 있죠. 기자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메모했습니다. 회사 측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피해자인 저희 며느리를 오히려 문제 삼더라고요. 고객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요. 전형적인 사례네요.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기자는 마트에도 직접 취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CCTV 영상도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객이 왕, 직원 인권도 보호받아야 60대 시어머니의 용기 있는 외침. 기사에는 수진이의 사례뿐만 아니라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었습니다.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댓글들을 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백화점에서 일할 때 손님한테 뺨 맞은 적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데 매일 욕설 듣습니다. 회사에서는 고객이 무조건 왕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님이 정말 멋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점장입니다. 기사 봤는데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직원 보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진 씨 건도 다시 조사해 보겠다고 합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악질 손님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말입니다. 수진이가 퇴근하고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이 또 왔습니다. 뭐? 또 왔다고? 이번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온라인 주문을 하고 픽업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 째려보더라고요. 정말 끈질긴 인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스토킹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물건만 주고. 수진아,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당장 경찰서에 추가 신고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스토킹과 협박을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이미 신고한 사건의 가해자가 계속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CCTV는 확보했으니까 곧 가해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뒤 그 남자가 경찰서로 소환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본사 팀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수진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네.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본사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기사가 나가면서 여론이 나빠지니까 서둘러 대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본사에서 부장급 직원 2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저와 수진이를 따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번 일로 직원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사원에 대한 경고, 조치는 완전히 취소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수진이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추가로 보상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면 다른 지점으로 전근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악질 손님은 결국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행과 스토킹, 협박 혐의로 말입니다.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경찰서에서 만났을 때 그 남자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다고 사람을 때려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계속 찾아가서 협박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결국 그는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와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마트에는 5년간 출입금지 조치도 내려졌고요. 몇 달 뒤 그 마트에는 새로운 정책들이 생겼습니다. 고객 폭언 폭행 시 즉시 경찰 신고, 조치, 직원 보호를 위한 비상벨 설치, 악성 고객 출입금지 시스템 도입, 감정 노동자 보호 매뉴얼 비치. 수진이는 이제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덕분에 보호받을 수 있게 됐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참고 살고 있었을 겁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변화의 시작이었거든요.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입니다. 네. 어머님 사례를 전국적으로 방송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가 인터넷을 타고 퍼져서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겁니다. 저희가 감정 노동자 보호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님 사례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전국 방송에 나간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수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수진이가 먼저 나서더라고요. 어머님, 해보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요. 정말 괜찮겠어? 네. 이미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방송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촬영 당일 방송국에 가니까 저희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더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손님한테 물건을 던져 맞은 20대 대학생, 카페에서 일하다가 뜨거운 커피를 뒤집어 쓴 아르바이트생,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다가 손님한테 음식을 얼굴에 던져 맞은 고등학생, 마트에서 일하다가 손님한테 머리채를 잡힌 40대 여성.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두 고객이니까 참으라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네요. 진행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뺨 맞는 걸 보는데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나선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나서야죠. 우리가 참으면 저런 인간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혹시 보복이 두렵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무서웠죠.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더 무서웠을 거 아닙니까? 매일 직장에 나가서 언제 또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정말 멋진 시어머니세요. 저도 비슷한 일 당했는데 용기가 나네요. 우리나라 갑질 문화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시네요. 그리고 전국에서 상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 딸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려줬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며칠 뒤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사례를 보고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특히 고객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고센터도 운영하고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한 명을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 사회 전체를 바꾸는 일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방송이 나간 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악질 손님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번에는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좀 봅시다. 현관 밖에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무서워하며 제 뒤로 숨었습니다. 왜 찾아왔어? 문을 열지도 않고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방송까지 나가서 저를 완전히 망신시켰잖습니까? 이제 동네에서 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게 내 잘못입니까? 네가 잘못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벌받지 않았습니까? 벌금도 냈고 사과도 했고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다는 거 알아? 그래서 제대로 사과하려고 왔습니다. 그제야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상해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수진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진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아닙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 남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상사한테 매일 욕먹고 실적 때문에 압박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 이유가 될 수 없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스트레스에 찌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용서해도 되는지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일어나세요.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서비스업 직원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세요. 약한 사람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캠페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변한 것 같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 처벌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변화가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간 뒤로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참고 넘어가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대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신고 방법부터 증거 수집까지 상세하게요. 몇 주 뒤 그 학생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해 고객은 사과하고 편의점도 직원 보호 정책을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저는 아예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월 2회씩 감정 노동자 보호 상담을 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담을 받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처음 올 때는 울상을 하고 와서 돌아갈 때는 밝은 표정으로 가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40대 중년 여성이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다가 손님한테 모욕을 당한 사건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고졸이고 별다른 기술도 없어서 이 일 그만두면 달리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학력이나 기술이 없다고 해서 모욕받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분에게 신고 방법을 알려드렸고 함께 노동부에 가서 신고도 도와드렸습니다. 결국 그 마트도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개선하고 직원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사람 대접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분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할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정부에서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회변화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장관이 직접 상을 줬습니다. 박순덕 여사님 덕분에 우리 사회의 감정 노동자 보호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걸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며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감정 노동자 보호법 시행 1년, 신고 건수 300% 증가, 대형 유통업체들, 고객 응대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고객이 왕 문화 변화, 직원 인권도 중요. 언뜻 보면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게 나쁜 뉴스 같지만 사실은 좋은 뉴스입니다. 예전에는 참고 넘어갔던 일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신고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해결률 85%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신고만 제대로 하면 대부분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상담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대형 가전 매장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자꾸 반말을 하고 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라고 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어떤 증거를 모으면 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용기가 납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한 겁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설거지하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정말. 언제부터? 이번 주에 확인했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조심해야 하는데. 아이고, 그럼 일은 어떻게 할 거야? 당분간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임산부 보호 정책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출산 휴가도 충분히 주고, 복직 보장도 해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손자인지 손녀인지는 모르겠지만, 새 가족이 생긴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기는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자랄 수 있겠네. 수진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만든 세상에서 자라는 거야. 며칠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악질 손님이었던 남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직원 친화 매장으로 유명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사람이? 네,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직원들한테도 정말 잘 대해준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감정 노동자 보호에 앞장선다고 해서 방송에도 나왔답니다. 수진이가 들어온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저도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고약했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니 말입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며칠 뒤에 그 카페에 가봤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직원들도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고 손님들도 모두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알아보고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는 정말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다 지난 일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커피를 마시면서 둘러보니 벽에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것은 뭡니까? 아, 그거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손님들한테도 알려드리려고요. 그리고 매달 직원들과 간담회도 하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합니다.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감정 노동자 보호 시민단체에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요. 어떤 강연? 가해자 입장에서 본 감정 노동자 괴롭힘의 실상이랑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십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가해자에서 이제는 예방 교육을 하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수진이가 일하는 그 마트 말입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배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임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임산부는 무리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회사에서도 배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힘든 일은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해주고 의자도 따로 준비해 줬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임신한 직원을 부담스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보호해 주려고 하니까요. 마트 곳곳에는 새로운 안내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은 즉시 경찰 신고됩니다. 고객과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매장을 만들겠습니다.
감정 노동자 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고객이 왕이라는 문구만 있었는데 이제는 직원 보호가 우선이더라고요. 수진이와 함께 마트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요즘 정말 일하기 좋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동료들도 서로를 더 챙겨주게 됐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네. 그리고 신입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 저희 이야기를 예시로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그것도 좋은 일이네. 마트를 나오면서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 하나 지키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카페에서, 마트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예전에는 참고 넘어갔을 일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회 전체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말이 고객과 직원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로 바뀌고 있거든요. 어제는 정말 인상 깊은 뉴스를 봤습니다. 한 백화점에서 손님이 직원에게 폭언을 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서서 말렸다는 거였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직원분도 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예전에는 구경만 하거나 모른 척 했을 텐데 이제는 방관자들이 나서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실감하거든요. 오늘도 주민센터에서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0대 여성이었는데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다가 손님한테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아직 어려서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에게도 신고 방법을 알려주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줬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용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 대학교 교재에 실린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할머니 사례를 사회 변화와 시민 참여 단원에 포함시키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교재예요? 네. 한 개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며느리 지키려고 했던 일이 대학생들한테까지 교육 자료가 되다니요. 그리고 올해는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감정 노동자 보호의 날을 제정한 겁니다. 매년 5월 15일이 그날입니다. 기념식에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대통령이 직접 치사를 하더라고요. 감정 노동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날 행사에서 만난 다른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딸이 카페에서 일할 때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편의점 알바할 때 할머니 방법대로 신고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요즘은 상담 일도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노동부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감정 노동자 보호, 가족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나서서 지켜줘야 합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법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변에서 응원해 주는 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강연을 들으러 오는 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 배우자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심지어 기업 인사 담당자들까지 와요. 할머니, 저희 회사도 직원 보호 정책을 개선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요청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기업들도 이제 직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6개월 전부터는 감정 노동자 보호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더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부가 50개 넘게 생겼습니다. 매달 정기 모임을 하는데 피해 사례 공유부터 법적 대응 방법, 예방 교육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세상에서 저희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제 아이도 아르바이트 할 때 부당한 대우받으면 바로 신고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수진이는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정희로 지었고요. 작고 귀여운 우리 손녀를 안고 있으니까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할머니가 너를 위해 좋은 세상 만들어놨다. 당당하게 살아라. 작은 손녀를 보면서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제가 살았던 세상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적어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거고요. 수진이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정말 잘 배려해줘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정말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 낳고 일 계속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래,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 그리고 손님들도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오히려 더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수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돼서요.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살 고등학생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손님이 음식을 얼굴에 던져 맞은 사건이었는데 그 학생이 바로 신고해서 가해자가 처벌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참았을 텐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 학생이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할 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오늘은 정희가 돌잔치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정말 빠르네요. 정희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이 있단다. 작은 정희를 안고 있으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을 겁니다. 수진이도 이제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후배들한테는 멘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네, 회사에서 제가 직원 보호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피해자에서 이제는 다른 직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니까요. 민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짜증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문제가 있으면 정당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엄마, 저도 회사에서 부당한 일 있으면 참지 않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요. 가족 모두가 더 당당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를 보니까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 더 강화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고객 폭언, 폭행 시 사업주 신고 의무화, 감정 노동자 치료비 지원 확대, 악성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객이 왕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이제는 고객과 직원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어제 마트에 갔을 때 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 손님이 직원한테 불친절하다고 불만을 표현하는데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말하더라고요. 아저씨, 그 정도면 충분히 친절한 것 같은데요? 직원분도 사람입니다. 그 말에 불만을 표현하던 손님도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방관자들이 나서서
옳지 못한 걸 막아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며칠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전국의 감정 노동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저희에게도 용기를 줬습니다. 이제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내일은 또 강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교에서 하는 특강입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사회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려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 며느리만 지키고 싶었는데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지키려는 부모, 배우자를 지키려는 남편과 아내, 동료를 지키려는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사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감정 노동자 보호 문화 변화가 일본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주다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유엔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자 인권 보호 사례로 발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의 용기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여전히 작은 변화들입니다. 어제도 한 편의점 사장님이 연락을 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직원들이 더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더 예의 바르게 대해주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우리 손녀 정희도 벌써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로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여워요. 정희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할머니처럼. 이 아이가 자랄 세상은 분명히 더 좋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부당한 일에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세상이 될 거예요.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사회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이제 수진이만이 아닙니다. 태어난 우리 손녀 정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감정 노동자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겁니다. 부당한 일을 보면 모른 척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고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보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 손녀 정희가 자랄 세상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좋을 겁니다. 아무도 일터에서 모욕받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는 오늘도 힘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며칠 전 수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희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용감한 분인지, 어떻게 세상을 바꾸셨는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손녀에게까지 이야기가 전해질 거라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의 용기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겠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꾼 거라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며느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랑이 용기가 되었고 그 용기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들이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사장이 자꾸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 직접 나서서 도와주세요. 아들 혼자서는 힘들어요. 제가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 말주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버지도 결국 용기를 내셔서 사장과 직접 면담을 하셨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문제도 해결되고 아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말주변이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합니다. 작년에는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 사례로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국회의원님이 직접 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박순덕 여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을 배워가더라고요. 한국의 시민 참여형 사회 변화 모델을 저희 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전히 작은 일상의 변화들입니다. 어제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한 아주머니가 계산원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직원분, 오늘 많이 바쁘셨죠?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 말을 듣고 환하게 웃는 직원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손님이 직원을 격려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은 거죠. 우리 정희도 이제 15개월이 되어서 간단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마, 할마.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겪을 세상은 분명히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공정할 거예요. 며칠 전에는 정희를 데리고 수진이 직장에 갔습니다. 동료들이 너무 예뻐해 주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딸이네요. 정말 예쁘네요. 정희는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수진이가 얼마나 직장에서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신입사원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도 직접 진행하고요. 여러분, 절대로 부당한 대우를 참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수진이를 지켜줬듯이 이제는 수진이가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그 마트가 감정노동자 보호 모범 사업장으로 선정됐다는 거였습니다. 점장님이 직접 연락을 해서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과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매장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갈등으로 시작됐던 일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다니요. 내일은 전국 감정노동자 보호 시민단체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전국에 100개 넘는 지부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씨앗을 뿌려주신 덕분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자랐습니다. 연합회 회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SNS를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어요. 할머니 세대가 시작해 주신 변화를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희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정노동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유엔에서도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례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져도 할 수 있는 한 계속 도울 겁니다. 우리 정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며느리가, 누군가의 자식이, 누군가의 가족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용기만 내면 반드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나이도, 학력도, 가진 것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이 변화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더 좋은 세상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